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도심 속 숲이 도시민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과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새조개 채취가 한창이라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학 신도시 남창천과 철도변을 따라 상록수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숲길은 수변 공원까지 이어지고 곳곳에 작은 공원 같은 아담한 숲도 조성됐습니다. 남학 신도시 내 숲과 숲을 잇는 도시숲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학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심 내 많은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숲 조성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자체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남도가 독보적으로 도시숲 가꾸기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6개 시군에서 37헥타르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7억 원의 도시숲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도시숲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여름철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 낮추는데 플라타너스 한 그루가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느티나무 한 그루는 이산화탄소를 연간 2.5톤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배출합니다. 이는 성인 7명이 연간 필요한 산소량에 달합니다. 이 밖에 자동차 등의 소음을 감소시키고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자 도심 속 생물의 서식처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지난 2019년부터 48곳에 100여 헥타르의 기후대응 도시숲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140배에 달한 면적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숲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활권과 산단 주변에 대규모 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관숲, 쌈지숲, 가로숲, 그린숲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조성되고 있는 도시숲.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태와 휴식, 문화가 공유하는 도심 내 여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 1986년 284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 20년 만에 200만 명이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181만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14개 시군은 최근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방소멸기금 지급이나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등은 그동안 해왔던 정책과 차별성이 없는 수준. 그래서 전남만을 위한 전남형 인구혁신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에서 생활 여건을 충분히 어떤 조성을 해서 지역으로 인구 유입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도심으로 집중되는 인구 현상에 대한 대안 마련과 청년 정책에 지원되는 나이대도 지역에 맞게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 깊이를 가늠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인구 감소가 지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가 됐다며 전남의 특색을 반영한 특화형 정책을 고민하고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경남도 북청군 신창읍 신창리 2구. 올해 86세 전윤덕 할아버지는 자신이 살던 북녘의 고향을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온 지 어느덧 74년. 피난 보름 만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12살 소년의 얼굴엔 어느덧 깊은 세월의 흔적이 남았고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 소식만이라도 알고 싶은 게 평생의 소원이 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사진 촬영 다 해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되고. 내 죽기 전에 내 고향을 가보고 싶고 형제간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은지. 전윤덕 할아버지처럼 이산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13만여 명.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등지면서 생존해 있는 사람은 불과 32%, 4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4년 1,400명이 넘었던 전남 지역 거주 실향민도 이제 600여 명밖에 남지 않았고 이마저도 해마다 40명 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간 단체를 통한 생사 확인 작업도 수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향민들의 한을 달래기 위해 연례 행사로 추진됐던 임진각 방문마저도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거덕이 불편하시니까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가고 애석하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 애를 태우고 있는 전남 지역 실향민들은 오는 4월 초 목포에 있는 망향탑에 모여 합동 망향제를 지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달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3에서 UAM 드론 택시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4명의 드론 탑승객이 VR 영상을 통해 2030년 부산 엑스포 예정지를 둘러보는 국내 대기업의 체험 부스는 특히 인기였습니다. 고은군은 이 같은 드론 택시를 타고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로 남해안을 관광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말 고흥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실증단지로 지정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113억 원의 예산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금 공사를 하고 토목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은 그 8월 이전에 계획할지 실증을 거쳐서 8월 달에 본실증으로 들어간다고 말. 8월부터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SKT와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드론 택시 실증 작업 그랜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기체 제작과 교통관리, 이착륙장 등 우선 1단계 사업에만 6개 컨소시엄, 55개 기업이 참여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특히 이번 실증단지 인프라를 차별화된 지역 관광 상품화에 접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UAM 실증에 이어서 저희 전남도하고 협력해 UAM 항로개설 시범사업 영역을 통해 고흥 요수는 물론 고흥군 주요 관광지까지 실증할 수 있는 또 오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 밤 드론 1000대가 연출하는 드론 군무쇼를 선보이고 9월에는 전국 최초로 드론 UAM 엑스포도 열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우주항공 추진단을 신설하고 드론과 우주발사체 분야를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삼간도 앞바다. 어선들이 갈고리가 달린 그물을 내려 바다 아래를 훑고 지나갑니다. 잠시 뒤 끌어올린 그물에는 어른 주먹만한 자연산 새조개가 한가득입니다. 새조개 주산지인 이곳 광양만에선 하루 평균 3톤의 새조개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껍질을 까자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조개 속살이 드러납니다. 새 부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새조개는 산란기를 앞둔 지금이 제철입니다. 여기는 뻘이 좋아서 100% 뻘입니다. 여기 남해안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새조개가 맛있습니다. 육질도 좋고 살도 좋고 크기도 크고. 전국에서 판매되는 새조개의 절반은 전남에서 잡아올린 겁니다. 2017년에만 600톤 이상이 잡히며 정점을 찍은 이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수온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서식 면적을 파악하기 힘들고 생산량 예측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강수량 변화, 폐적물 조성 변화 등 서식화적 환경 변화 요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 올해는 고수온으로 폐사가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씨알도 굵고 수확량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새조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은 소폭 올랐습니다. 1kg당 10만 원 선으로 여전히 금조개로 불리지만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에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만날 찾게 돼 있어. 담백하고 감칠맛이 있고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새조개잡이는 오는 4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늦게나마 흑성공항 건설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2011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뒤 당초 계획이라면 2020년이면
지어졌어야 합니다. 함께 추진됐던 울릉공항이 2020년 11월 착공된 데 반해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철새가 다니는 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도 중요한데,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길은 못 다니게 해도 되느냐 하는 논리로 대응을 하니까 대응 논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들고 나왔던 것이 경제성과 안전성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흑산공항 개항 목표는 2026년. 흑산도 대봉산 산자락을 40m가량 깎아 총 68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100개 면적의 흑산공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1200m 활주로에 50인승 항공기가 뜨게 됩니다. 2014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추정된 흑산공항 사업비는 1,833억 원. 물가 변동을 감안해 사업비가 2천억 원가량으로 순조롭게 증액되고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설계 마무리,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흑산공항이 개항이 되면은 서울에서 7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1,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45억 원의 부가가치. 무엇보다 연간 110일, 1년의 3분의 1가량을 날씨 때문에 고립돼 했던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확대되는 것,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효과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